대전이 깨끗하고 똑똑한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미래가 찾아오겠죠?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활동의 중심지. 도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 우리의 일터가 되고 상터가 되며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은 똑똑한 도시를 원하고 도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똑똑한 도시라는 것이 나오게 배경은 가장 큰 게 이제 도시화라고 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4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게 2050년도 되면은 60%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도시는 복합 도시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입체 도시 또는 컴팩트 도시, 압축 도시죠.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제한된 인프라라든가 제한된 서비스를 자동화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똑똑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항상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도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신호는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이게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더욱 똑똑하게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도시들.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도시들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 시티의 핵심.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줄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스마트 시티 구축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9개 분야 28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 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의 도시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더 똑똑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 16개 시도지사장들은 곧바로 논의를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대전을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실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데이터댐, 대전의 공공 민간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걸 각 주체들이 다양하게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을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도시. 대전시는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대한민국 도시 모델의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이 꿈꾸는 스마트 그린 도시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풍부한 과학기술 자원과 연구 인력, 그리고 산학연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과학 거점 도시 대전. 대전시는 과학기술 강국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며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 선정되며 대전형 뉴딜 사업을 통한 스마트 그린시티로 발돋움할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발빠른 조직 개편이 주요했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대전시는 과학산업국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그 초대 과학부시장이고 이건 대전에 처음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이라 저는 이 대덕특구 출신의 과학자로서 대덕특구와 우리 지역사회하고의 협력과 소통을 좀 더 활발히 해서 그 결과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전에서 과학부시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부시장이 총괄하는 업무가 일자리 경제국과 과학산업국입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형 뉴딜 사업에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5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시를 찾아 지역균형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전형 뉴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리고 그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 시티. 그 피해갈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도시들은 점점 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 되어가고 대전시도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 사업입니다. 대전에서도 이 한국판 뉴딜에 맞춰서 대전형 뉴딜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그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대전형 뉴딜에서는 우리 대덕특구가 그 과학기술 역량이라든지 우수한 인재 그리고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 이런 충분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AI 기반의 그런 역량을 결합하면은 저희가 이런 대전형 뉴딜을 잘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첨단 산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전.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기반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 스마트 그린 시티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 운영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 시민들 안전을 더 이렇게 크게 키워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본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에 한정해가지고 미래적인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스마트 시티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미래형 도시 모델. 스마트 시티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전 세계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영국 런던. 2004년 처음 스마트 런던 플랜을 세우고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런던은 각종 스마트 기술을 공공 서비스 및 시스템 통합에 적용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대도시 문제인 교통 문제를 시민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스마트 시티로서의 대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스마트폰이나 앱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의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별 앱을 다 다운받으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서비스들 자체가 하나의 앱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들을 연동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 그러니까 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대전시 전체로 통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첫 번째 광역도시였습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철과 트램, 버스, 자전거 등 5가지 교통수단이 하나로 통합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얼마 전 대전시는 5분 안에 교통수단 간 환승을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통합 플랫폼 서비스 대전형 마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최적의 수단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서비스 욕구. 세 번째가 이러한 개별의 교통수단들을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에 대한 시스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와 수단을 안내하는 통합 교통 서비스. 광역도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똑똑한 서비스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안전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0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대전시청역에는 지난 2월부터 인공지능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청 역사를 60대의 CCTV가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CCTV를 통해서 이상행동 발생 시에 이쪽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알람을 주게 되어 역 근무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댐. 양질의 데이터들이 모여 똑똑하게 수집, 분류, 가공해야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인공지능 스테이션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 기술이 적용. 세계 최초로 도시철도 CCTV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성공시켰습니다. 대전시와 한국기계연구원, 한밭대 등 산학연관이 함께 일궈낸 이번 성과는 역사 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알고리즘 개발의 성공, 주취, 실신, 폭행 등 도시철도 이용객의 이상 행동을 1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만약 역사 내 넘어짐, 실신 등 시민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역무실 안에서 CCTV를 확인하던 역무원에게 바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역무원에게 사고 상황이 전달되면 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동, 골든타임 안에 사고를 조치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CCTV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역사. 특히 각종 폭행, 몰래카메라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고와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청역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지능 CCTV를 보다 정교하고 정밀하게 고도화를 해서 도시철도 22개의 역사에 설치를 하고 또한 도시철도 열차 내에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 CCTV를 설치를 한다면 스마트한 시티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역에도 많이 설치되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AI CCTV가 있어서 대전이 점점 스마트 시티가 돼가는 것 같아요. 대전 시내 한 주택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원에는 CCTV만 설치된 상태. 도와주세요. 남성이 도움을 청하자 CCTV가 소리나는 쪽을 인지하고 이 상황은 곧바로 대전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사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주변 작업 환경이 있더라도 그 소리보다 한 10dB 정도 크게 발생을 하면 다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라는 것이 주로 조용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특히 공원이나 골목길 이런 데이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도 인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하면 뭐 불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지금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좀 딥러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제 판별하여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의 높은 음성 인식률을 자랑하는 음성인식 CCTV.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을 보유한 이 업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영상 보안의 허점을 보완해주는 음성인식 기반의 안전 솔루션.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이 대전 시민의 안전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이라든지 요즘에 특히 무인 편의점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그리고 건물 내, 그리고 뭐 박물관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위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적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홈처럼 저희가 그 댁 내에서, 가정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그리고 병원에서 그 간호사 호출기, 이런 부분에 저희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역 4,500여 대의 CCTV 영상을 한눈에 지켜보는 곳.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대전시의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제를 실시간으로 하면서요,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이제 사건 사고가 그 현장에서 생기면 그 사건 사고를 바로 이제 경찰 쪽이나 아니면 119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시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차된 차를 맴돌던 한 남자. 차량 절도범입니다. 범행 현장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의 협업으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에서도 24시간 365일 보안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시민들의 사회 안전뿐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지능형 자동 방역 시스템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소독 방식과는 달리 공간이나 군사각, 출입자 통제 정보를 완벽히 분석해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 내 11개 벤처기업과 함께 지능형 자동 방역 시스템을 개발한 카이스트 장호종 교수 연구팀. 이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뜻을 모으고 연구 시작 10개월 만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대단지 규모에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느끼며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프로텍션을 할 것이냐, 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효과적인 살균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수액,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효과적으로 방역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코로나 팬데믹에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연구. 여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 방역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살균, 소독하는 자동 방역기, 그리고 이것들을 관장하는 관제 시스템,
그리고 지능적인 판단과 분석을 수행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방역 시스템은 헤더 부분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공간을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최적의 효율적인 상황에서 공간을 분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무된 공기를 흡입하고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를 내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이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지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감염병 정보와도 연계되는 이 시스템은 특정 공간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AI 등을 이용해 즉시 조기 경보를 내리고 긴급 방역을 자동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향후 동선을 예측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 적용된 AI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소독수의 양이나 아니면 소독수의 분사 각도들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고요. 실시간적으로 들어오는 환경 정보나 아니면은 출입자 통제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인 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센서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체계화는 이번 자동 방역 시스템 개발에도 중요하게 활용됐습니다. 데이터가 취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시스템에 적용을 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이후의 버전은 저희는 액션 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기술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서 대전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이고 지향해야 되는 연구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면 미래 대전의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까요? 대전 도심의 7차선 도로, 원활히 주행 중인 차량들 옆으로 고장 차량이 한 대 서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스마트 도시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금 이제 전방에 이런 비상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 정보를 이렇게 차 안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이 어느 위치에 어느 차로에 그 정보를 저희가 V2V로 받아보면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차량, 저희 차량은 그 위치를 회피해서 안전하게 접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는 지난해부터 운전자의 안전 주행을 보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스마트 도시의 핵심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교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교통에는 세 가지 어떤 그 구분이 있습니다. 즉 수단,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되는 인프라,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코퍼레이티브 인텔리전스 트랜스포트 시스템, 즉 CIT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코퍼레이티브는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단, 인프라 간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기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CITS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차량 단말과 무선 통신을 통해 관련된 주변 차량의 정보를 교환하고 교통신호, 위험 요소 등 도로 인프라와 협력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존의 교통정보센터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차량과 모든 사물을 실시간 연결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미래 교통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도시에 적용되면 통행 속도는 약 30%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도 연간 8천억 원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도시교통 흐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대전이 그 CITS라는 것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센터에서 받아봄으로써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ITS 수준인 거고 그게 이제 CITS로 고도화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도시 차원에서는 좀 다른 종류의 파라다임 체인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를 개발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시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첫 번째는 도시의 사이즈가 적정해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교통 시스템은 차량 위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량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쓰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똑똑한 도시. 대전은 스마트 시티와 더불어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의 숙제. 대전시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더불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그 첫 번째로 전국 최초 도심 속 트램을 건설해 친환경 교통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될 트램은 버스,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승객이 이용할 뿐 아니라 전기 배터리를 주요 동력원으로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더불어 대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도시 물순환 문제. 대전시청 맑은물 정책과에서는 대전형 그린 뉴딜의 선도 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안내판 사이즈나 그 디자인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렇잖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물순환 거리 투어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안내판하고 제작 방향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 8월 달, 9월 달에는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시의 물순환 정책이라고 하면요. 그 도시의 물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그 각 도시들이 그 불투수 면적,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면적들이 굉장히 넓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빗물이 땅 속으로 잘 스며들고 또 지하수로 함양되고 또 대기 중에 증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에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순환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면서 적은 비에도 홍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016년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도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울산, 김해, 안동과 더불어 전국 5대 물순환 선도도시가 된 대전은 상하수도 처리 개념에서 벗어난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 시민과 자연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둔산, 월평, 갈마. 그래서 둔산 1, 2동, 월평 1, 3동, 갈마 1동 총 5개 동이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한 2.67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이 지역이 대전에서 가장 불투수 면적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우리가 그냥 막 흘려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하고 이제 쾌적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느냐. 저영양 개발, 즉 LID는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 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LID 방식을 이용해 비점 오염을 저감하고 물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74%인 이 지역의 불투수 면적률이 66%로 줄고 물순환 회복률은 39%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순환 도시 사업을 잘하면은 도시 침수도 예방이 됩니다. 왜? 일시에 이제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이 안 빠지잖아요. 그 빗물을 잘 땅속으로 빠지게 하는 기능을 이 시설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지하수가 또 이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천 건초나 하천이 막 말라요. 그 수량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더 촉촉하게 더 많이 이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수질도 좋아지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샘머리 공원. 이곳은 지난 11월 전국 최초 빗물순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 도심 온도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순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지난 여름, 샘머리 공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LID 구조물에 들어가는 장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탓을 하는 부분이고요. 길이를 보시면 5m 정도 되는 게 보이시는데, 이런 철골 구조물 작업이 거의 다 지금 진행이 완료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일부 지금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거는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큰 게 5m짜리는 우리 사업지 내중에서 어디에 깔려요, 이거는? 주로 이제 도로부변에 이제 깔리고요. 대부분 이제 대로변에 좀 들어가게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밭대로나 배덕대로 쪽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된 도심 속 공원과 거리들. 대전시는 샘머리 공원뿐 아니라 한밭대로를 거쳐 시애틀 공원까지 연결되는 8.2km 구간을 물순환 체험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빗물 그 정원 같은 경우는 공원을 가로질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좌우측에서 그 경사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중앙부로 다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들이 지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수로로 다 흘러 들어오고 천천히 흘러서 중앙부로 모여서 이 중앙부에 모인 그 습지를 통해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물레방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레방아는 기존에 있는 빗물 그것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조경 효과나 미적 효과를 들 수 있게. 근데 현재 도시는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도시가 아픈 거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열대야 또는 열섬 현상, 그리고 이 수질 오염, 그리고 싱크홀, 전체적으로 이 아픈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물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하는 거는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 그래서 도시 홍수, 침수, 열대야 또는 수질 오염,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이 그린 시티고, 기능의 진단 그리고 이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그러한 도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가 되는 거죠. 지난 6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아무 때나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디자인시킨 기반의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오늘날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발굴을 하고 이 부분을 소프트웨어라든지 ICT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관련되는 리빙랩을 하는데, 특히 대전은 테마 자체가 이제 시민생활 안전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을 발굴을 하고 ICT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활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SOS랩.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 안전 등 매년 5개 내외의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연구반은 지난해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문제점을 같이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저와 저희 아이들 그리고 대전 시민분들이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고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공간을 만들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탔을 때 그 심리적인 거, 물리적인 모든 행위가 나 혼자였으면 체험하기 어려웠는데 동료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SOS 랩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교통이용 문제, 직접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승하차하는 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시민들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과 도착정보 안내기를 개발하고 저상버스 탑승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좋죠. 예. 옛날에는 저상버스를 아예 타요. 엄두를 내지 못해서요. 왜냐면 제가 여기 타려면은 그 버스 기사님들도 인지를 못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앱하고 편의시설을 달아서 기사님들도 인지를 하니까 저희가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그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네. 대전시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 비대면으로 체온을 체크해주고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키오스크가 복지관을 안내해줍니다. 승강기 탑승 직후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내부에 설치된 태블릿에 긴급 상황 버튼을 누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네, 제가 좀 문제가 생겨서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직원. 똑똑한 도시는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그다음에 가족들, 활동 지원사, 그리고 직원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이 복지관의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하다라는 거는 이제 신속하고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분명히 이 지금 지역이 스마트해지면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들을 만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이 스마트한 부분, 이 편리한 것들이 정말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실제 쓰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들이 활용성도 높아지고 실제 이제 쓰임새가 많아지고 시민분들도 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구나 또 내 의견이 이렇게 해결이 되구나 라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과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5회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전 세계의 스마트 시티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에 대전시도 참여해 우수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9년도에 예비 사업을 거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1기 수행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시와 11개 기업이 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첫 번째 성과는 바로 주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폐쇄되어 있던 주차장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를 통해서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간 주차장 개방과 공공주차장 정보 연계를 통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 공유 서비스. 역시 시내는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네. 스마트 파킹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변의 이용 가능한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쉽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모빌리티인 타시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시작부터 도착점까지 짜임새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를 스마트 온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 됐을 때 당사자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해서 저희 스마트 온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 무인 드론 안전망 서비스는 자율항행 무인 드론이 신속하게 실시간 사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원동 위켄센터, 청소년 위켄센터 화재 출동 있습니다. 화재 발생 즉시 119 소방본부와 통합 플랫폼 센터로 상황이 전달되면 소방대원과 함께 드론 스테이션에 있는 무인 드론이 곧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대원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한 드론은 현장 주변 도로 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소방본부와 출동 대원들에게 전송합니다. 현장 교통 정체로 안전에 유의하며 출동 바라며 인명 구조에 최우선 바랍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우회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초동 대처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 시내 한 회사. 이곳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IoT 기술을 접목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은 기존에 분전반에다가 IoT 원격 감시 장치를 설치를 하여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기 화재의 원인인 누전과 가전류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한 전기 화재 예방 서비스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기 상태 이상 징후를 감지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전반에 연결된 감지기가 상시로 과전류와 노설 전류를 체크해주고 감지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서버로 전송됩니다. 전류에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매장 주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송. 실시간으로 전기 상태를 확인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와 함께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대전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 쪽에 5,600개의 센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70% 이상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떤 상점에서 정기적 위험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해서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전기 화재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 시내 자치구별 전기 위험 현황과 전력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앱을 설치하고 나니까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전화로도 연락을 해주시고 앱이 뜨니까 그걸 보고 내가 또 점검도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오셔서 직접 점검도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대전시와 함께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클라우드 허브 시스템을 구축 중인 이 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지금 현재 챌린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주차 공유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화재센 전통시장에 저희가 센서들을 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컨소시엄 업체에서 그 컨소시엄 업체가 설치해온 IoT 센서 값들을 데이터들을 저희 쪽에서 이 허브 포탈에서 이제 같이 수집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분석 허브 포탈의 또 주요한 부분들은 이 주차 공유 시스템에 관련된 주차 데이터들이 민간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 데이터와 같이 융합된 데이터로서 전체 주차면, 주차 가능면들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조밀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값들, 데이터들을 수집하자, 그래서 그 조밀망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컨소시엄 업체에서 센서를 구축을 하고요. 21세기의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데이터. 기술이 아무리 발전돼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때문에 완전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들인지를 찾아서 그렇게 찾은 데이터들을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 쪽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잘 저장을 하고 또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현재 이곳은 대전시만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는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시를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개방이 되고 공유가 됨으로써 더 큰 가치가, 그리고 더 큰 어떠한 우리 도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중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만드는 데이터 허브 시스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이거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거, 그런 데이터들이 소중한 가치로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도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 대전의 한 세미나실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저희는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설계된 그 스마트 시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은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이곳에는 센서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민 데이터 과학자가 스마트 시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새 옷을 입기 시작한 도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스마트 그린 시티는 다양한 기술로 미리 설계된 도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 도시입니다. 나의 일상을 봤을 때 내가 살면서 하나하나 누적했던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비롯해서 이런 것쯤은 뭐 대전 시민으로서 뭐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나눈 시간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내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풀어보는 방법들이 있겠구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을 앞세워서 인간을 억누르기보다는 기술은 뒤에서 숨어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 저는 그게 조금 더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 도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과학을 즐기는 도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진정한 과학 문화 도시가 대전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똑똑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대전.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스마트 그린 시티 대전의 꿈은 이미 실현됐습니다.